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지만은 부모님들이 뭐 책을 봐라, 글을 써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들이나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은 내가 왜 애들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강연 주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스토리텔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라디오 듣죠, 그죠? 라디오의 어떤 프로그램은 하나의 이야기의 완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서점에 있는 모든 책들이 이야기라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 책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가장 백미는 어떻게 보면 이 광고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광고는 발렌타인 17년산이라는 광고인데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배우죠. 이 광고의 컨셉은 주제는 뭐냐? 성공한 40대 남자들이 마시는 술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자, 이처럼 모든 광고는 우리들에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끝없이 환기를 시키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비로 이어지죠, 그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백미가 뭘까요? 남녀 간의 연애예요, 사실은. 연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장 좋은 점, 장점을 상대방에게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 역시 나의 가장 못난 부분은 숨기고 잘난 부분만 상대에게 확실한 인식을 시켜줘야만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남녀 간의 연애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자, 우리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볼게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모로코의 이 마라케시라는 시에 있는 수쿠. 그러니까 수쿠는 쉽게 말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이 모로코의 마라케시 수쿠에는 주로 파는 게 뭐냐면 카펫을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이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카펫이 별 필요가 없는데 서양인들은 좀 다르죠. 카펫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 안에 가면은 유독 카펫을 파는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보통 사람 다른 상인들보다 10배를 판다고 그래요. 라시드라는 사람이 카펫을 파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를 팔 수가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카펫을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 카펫 하나하나에 스토리텔링을 가미를 시킨다고 해요. 자, 이 카펫은 어느 엄마가 아이를 놓고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밤에 한 땀씩 만들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들었을 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가미를 시키니까 일반 상인들보다 10배를 파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일본에 있는 가마쿠라라는 시예요.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교토에서 1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면 나옵니다. 여기 인구가 17만 명이에요. 그런데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냐면 2천만 명이 와요. 물론 일본 국내인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비행기를 이렇게 뭐 대절해가지고 여기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 가마쿠라에 뭐가 있길래 그냥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1년 내내 2천만 명씩 몰려올까?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90년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슬램덩크라는 만화의 배경이 바로 이 가마쿠라시예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첫 장면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와요. 저 기차를 에노센이라 그래가지고 저 기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실제 가마쿠라 시민들은 못 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이 첫 장면에 보면, 애니메이션 첫 장면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이 철도가 지나가는 장면이, 기다리는 장면이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첫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와가지고 1시간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와요. 그 다음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2년 전에 만든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그 감독이. 받아가지고 그 영화가 아마 7월 20며칠 날 개봉한다 그래요. 나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이 영화의 배경이 또 가마쿠라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일본에서는 드라마 배경으로 이 시가 많이 사용됐어요. 이런 영향으로 관광객들이 어떤 얘기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왜 찾아오냐? 자기가 영상으로, 소설로, 영화로 본 것들을 정서적인 공감을 가지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우리는 뭐 그냥 얘기가 뭐 소설이나 뭐 그렇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스토리텔링 하나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일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장금 같은 드라마들은 수출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2012년도에 나왔는데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방에서 음식하는 분들을 주방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공효진 씨가 셰프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는 바람에 12년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주방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단어 하나, 얘기 하나가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한한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에서는 좋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부와 명예를 독점할 수 있는 큰 무기예요, 사실은. 어떤 분야든지 자기 자신만의 독창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시대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80년대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80년대는 사실은 이 박사들의 전성시대였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인데 물어요? 엄마인데 물어요. 엄마, 저게 뭐예요? 아빠, 저건 왜 저렇게 하늘에 무지개가 왜 떠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가르쳐 주죠, 그죠? 근데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물어요. 자, 80년대는 이슬은 왜냐하면은 정보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방송도 이때는 보면은 몇 개 없었죠, 그죠? TV 해봤자 뭐 MBC, KBS, 신문. 이때 당시에 80년대 아이들은 성장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거 TV 나왔다, 그거 신문에 나왔다 이러면은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정도로 신문 방송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면은 진리고 법이고. 근데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자, 이때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를 독점한 사람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져간다고. 자, 이때 당시 80년대에 자기가 만약에 어떤 옷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물건을 떼와서 그때 했죠, 그죠? 그 가격은 쉽게 말하면 동대문에서 도매상 하는 분하고 물건을 뗀 사람밖에 몰라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져와서 30,000원, 40,000원 받아도 그냥 내 마음에 들면은 사 입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정보의 독점이 점점 조금씩 깨져요. 평준화 시대가 됩니다. 2000년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알듯이 인터넷이 열리면서 우리는 이런 정보의 독점 현상이 깨지고 누구나 쉽게 말하면은 키보드만 두드리면은 내가 궁금한 정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엄마 보고 엄마 저게 뭐예요? 안 묻죠, 그죠? 아빠인데도 안 물어요. 아빠는 시끄럽다 그러니까. 왜? 대신 아이들 어디 물어요? 그렇죠. 네이버 여기 물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엄마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 돈 벌어 온다고 바쁜데 저게 뭐야 하면은 여기 다 물어요. 요즘에는 이 단계도 지나가지고 어디 묻냐? 이런데 국어단도 물으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 엄마, 아빠. 예전에 아이들이 성장할 때 쉽게 말하면
형제들, 친척들, 부모들에게 어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웠다 그러면 지금은 엄마나 아빠들의 어떤 그 효용성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굳이 안 물어도 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들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고 엄마들은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는, 물론 좀 비약했지만은 그렇게 애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애들은 10대들은 이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해결해요. 크리에이티브라 해가지고 지금은, 예전에는 방송을 아무나 못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자기가 어떤 컨텐츠만 있으면 만들어서 올리고 보고, 모든 정보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습득하고 해나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80년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옷을 내가 가게를 하거나 뭐 어떤 장사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목이 좋은데 중심가에 가게를 얻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가 어떤 창의력만 있으면은 지역이 상관없죠, 그죠? 원래 보니까 스타일 난다라는 동대문에서 한 그 김소희 씨가 보니까 그 스타일 난다를 로레알 그룹에 4천억에 팔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분이 80년대였다면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죠, 그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영업 장소를 굳이 목이 좋은 중심가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나에게 좋은 아이템만 있다 그러면은 장소에 상관없이, 그것도 일부 동네를 두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죠, 그죠? 작년에 제가 오사카 가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도톤보리 그쪽 그 번화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사람들, 이 온 동양인들이 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쉽게 말하면 평일 저녁에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오사카의 도톤보리에서 쉽게 말하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 오사카 상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시아 상권이야. 그러니까 1년 내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비싼 점포를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뭐 지금 여기 송도 같으면 송도 주민들만 상대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일본뿐이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의 시장을 보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굉장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이 몸으로 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든 지식과 정보가 지금 아까 유튜브니 뭐 지식 검색이니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정보들이,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는 정보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손가락 2개만 갖다가 하면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정보가 넘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이거 원래 나온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조선일보의 기자가 자기가 1년 동안 걷기 운동을 해봤대요. 과연 이 걷기 운동이 우리 어떤 신체적 변화를 얼마나 불러일으키는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더라는 거야. 이 기사가 원래 4월 달에 제가 봤어요. 4월도, 저도 예전에 우리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해가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뜨니까 내가 지금 10년 동안 운동을 잘못한 거야. 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볼까요? 물도 있어요. 이 뉴스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루에 물 한 2리터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얼마 전에 나온 기사는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마를 때 먹으면 된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지식들하고 지금 굉장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죠? 소비자들로 봐서는. 자, 우리 이거 많이 먹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음식물로 충분히 다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을 안 먹어도 충분히 부족한 게 없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가짜 뉴스도 요즘 많죠, 그죠? 이번에 우리 이제 6.13 지방선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가짜 뉴스들이 뭐 누군가는 만들어가서 자꾸 퍼뜨려요. 예전 같으면은 가짜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매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퍼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진짜 뉴스하고 가짜 뉴스를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게 맞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아니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했는데 1년 동안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2리터를 먹어야 우리가 몸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또 그게 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예전에는 단순화할 때는 그것만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성이 어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괴롭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뭐가 정답인지 좀 알려줘. 자, 정답을 알아야 우리가 현명하게 처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헛돈을 안 쓰고 제대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고, 그죠? 이걸 잘 모르면은 자꾸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돈을 쓰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빨리빨리 알아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